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로 최근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물론 예비 시모의 추악한 본색을 알게 되어 기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검은 속내는 알 수 없으니 늘 주의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엄마의 말을 지킨 덕분에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겉모습은 착하고 건실해 보이지만 속내는 뱀과 같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큰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돈 같은 거 많아봤자 사람들이 들러붙기만 한다고 어딜 가서든 돈 없는 척하라고 이 엄마가 말하지 않았어? 엄마 말을 진작 들을 걸 그랬어. 사람 사이에 필요한 비밀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 법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지. 돈 많은 거 드러냈더니 다들 돈 빌려달라. 돈 많으니 술값 내라. 나를 그냥 물주 취급만 하더라.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이거사. 참, 그리고 함부로 술자리 같은 거 가지지도 말고 술 같은 거 괜히 패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다. 네 아빠만 해도 지금이야 정신 차려서 회사 일 잘하고 있지만 맨날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와서 한동안 많이 고생했잖니. 알아.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잔소리 같다고 그냥 넘겨들으려 하지 말고 네가 술 마시고 돈 많다는 거 털어놓은 게 문제 아니냐. 괜히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니 술 같은 거는 그냥 못한다고 어디 가서든 빼고 다니고 정 자꾸 권한다 싶으면 취한 척하고 그냥 어떻게든 피하라고. 엄마가 하는 조언 내가 잘 새겨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돈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멀어질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에 조심했을 거야. 앞으로는 엄마 조언 새겨듣고 돈 어디 가서든 많은 척하지도 않고 없는 척 할게.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달리 고등학교만 졸업했었던 저는 엄마의 식당을 도와서 일을 일찍이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한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제 나름대로는 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만족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 문제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러한 신뢰가 돈 때문에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쪽이 돈을 먼저 많다고 밝히게 될 일이 있다 싶으면 사람과의 신뢰가 형성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돈 나갈 일이 있으면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취급하는 사람들을 몇 번 겪다 보니 결국 저는 누굴 사귀든지 그 뒤로 돈이 없는 척을 하고 또 한 술을 못 마시는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이 보기 좋다며 먼저 대시를 해온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제가 돈 많은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오히려 그런 진지하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더욱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있던 사람으로서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는 사람이라서 결혼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의외의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은 저와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너 집이 가난해서 대학도 못 나온 거니?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무식이 좔좔 흐르는구나. 아니, 고졸 따위한테 내 아들을 어떻게 주란 말이냐? 엄마 지영이 고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착하고 나랑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야. 만나보고 판단한다면서 왜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그래? 선입견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애가 고졸인 게 행동거지며 말하는 거에서 다 묻어나니까 하는 말이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 행동거지나 말하는 거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고 나면 제가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드는 것도 고졸이나 할 법한 행동이다. 사람이 모름지기 배워야 남는 거라고 했어.
배워서 남 주지 않는다는 말도 들어봤을 거다. 그런데 네가 지금 우리 영철이랑 사귀면서 기본적인 학식도 갖추지 않고 그렇다고 변변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니? 네가 인생에서 이루어 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를 무얼 믿고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킨단 말이냐? 지영이 검증된 사람이야. 지영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고 평판이 좋은 아이인데 그래. 그것도 건너 건너 들은 얘기잖니. 솔직히 네가 얘에 대해서 알면 뭘 안다고 그런 변호를 하고 난리니? 됐고 엄마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이 결혼은 없던 셈 쳐라. 너희 둘은 내가 보기에도 어울리지도 않아. 어머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 마음 돌리실 수 있도록 제가 우선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 없다니까 애가 왜 질척거리고 그래? 내가 너 싫어하는 거 한눈에 보이지 않아? 왜 자꾸 사람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 나도 너한테 이런 잔소리 하고 싶지 않단 말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철 씨랑 얘기해보고 저희가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고졸이라 그런지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네. 꺼지라고, 이 미친년아. 엄마, 그만 좀 해. 시어머니의 폭언과 무시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자친구 역시도 저와 헤어지기 싫다며 울며 매달려 왔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로 앞으로 더 잘할게. 그리고 엄마 설득할 수 있어. 너만 마음 굳게 다잡으면 돼. 아무리 우리가 굳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어머님 마음이 이미 결론 난 것 같은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겠어?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 것 같아.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공무원 합격하고 내가 너 호강시켜준다고도 했잖아. 제발 나 좀 믿으면 안 돼? 정 못하면 엄마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문제잖아. 어머님한테 허락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야? 나 지영이 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공무원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고 너 호강시켜줄게.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지키는 사람인 거 알잖아. 너랑 나랑 사귄 지가 벌써 1년인데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그렇게까지 말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든지 할게. 그래. 나중에 나랑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서러웠었던 거, 폭언 들어서 괴로웠었던 거 다 풀어버려. 나 정말 너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엄마도 마음 돌릴 거야. 오히려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반대하시지 않을까? 그럼 혹시 지영이 너 숨겨놓은 재산 같은 거 없어? 어느 정도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지만 엄마가 조건 같은 거 잘 따지는 분이긴 하거든. 나 그런 거 없다고 말했잖아. 사람들한테 혹시 들었다는 얘기 중에 내가 부잣집 딸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야? 그런 거 다 착각이야. 알지? 아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설마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정말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았어. 어찌 됐건 엄마 설득하는 일은 내가 잘 해볼 테니까. 지영이 너는 마음이나 잘 다잡고 있어. 아우,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엄마가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반대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 헤어질 결심을 했었던 저였지만 남자친구의 만류와 간절한 호소에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음 상한 일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역시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정 걱정이 되고 맺어지고 싶다면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하더군요. 사돈은 없는 셈 치고 김서방이라도 잘 건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김서방 엄마가 혼자서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키워놨다며. 그래서 그런지 자부심이 대단한 모양이야. 말도 마. 한 번 얼굴 본 사이인데 어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보고 고졸이라 하면서 무시하고 화내는데 정말 황당한 거 있지. 솔직히 엄마나 나나 식당이라면서 벌만큼 벌잖아. 다른 사람한테 기죽을 이유 없는 사람들이잖아. 맘 같아서는 그런 거 다 털어놓고 싶었다니까. 잘 참았어. 네가 그렇게 참는 걸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다. 그리고 돈 없는 걸로 서럽게 욕하고 너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사귀지 않는 것도 좋았지. 영철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했잖아. 나 돈 없는 거 잘 알고 만났었던 거였고, 시어머니가 좀 괴팍해서 그렇지. 남자친구 쪽은 전혀 문제 없다니까. 그래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구나. 맘 같아서는 내가 사돈 양반 머리채를 잡고 화를 내주고 싶은데 말이다. 김서방도 못난 사람이면 헤어지게 하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건지. 걔라도 좋은 사람인 게 어디야. 무슨 말이 그래? 엄마의 조언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었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달래주겠다고 파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집에서 고기를 굽고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한 조언을 그때까지도 충실히 지키고 있었고 술을 못하는 척을 했죠. 물론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힐 수도 있었지만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술을 마시다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다 싶자 그만 마시고 소파에 기대 누워 있는데 남자친구는 제게 이불을 덮어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감동하고 있었는데 문득 인기척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친구의 엄마가 들이닥쳤습니다. 또 무슨 미친 소리를 들을까 싶어 저는 눈을 꼭 감고 술에 만취해 잠든 척을 하고 있었죠. 야, 이 미친놈아. 자취방에 네 여자친구를 끌어들여? 대체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 엄마 속 뒤집어지는 꼴을 보려고 그래? 엄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왜 자꾸 해방이야?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달라고. 너랑 재결혼하면 불행할 거 보나마나 뻔해서 그런다. 대체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얼굴도 평범한 애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니? 너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 곧 공무원도 될 거고 앞으로도 갈 길이 탄탄할 건데 왜 저런 장애물을 달고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 이거사.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지영이 가난하지 않다니까? 아니, 정확히는 부잣집 딸이라고. 부잣집 딸이 저런 차림으로 있니? 명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잖니? 생각을 해봐, 엄마. 내가 공무원 시험 치른다고 용돈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니까 꾸준히 맛있는 거 사줬던 애가 지영이야. 보통 그런 일 있으면 정색하거나 돈 문제 가지고 화낼 법도 한데 한 번을 짜증낸 적이 없다. 물론 내가 알아서 설설 긴 탓도 있지만 얘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라니까. 얘가 돈이 많은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믿고 확신하냐고? 이거사. 사실 내가 지영이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 몰래 확인한 적도 있어. 자고 있을 때 확인해 봤더니 돈이 1억이 넘게 있더라고. 1억은 누구나 있는 돈이야. 그 정도 돈은 뭐 가족들이나 친척한테 받아서 옮겨준다고 할 때도 생길 수 있는 돈 아니냐?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게 얘 돈이라는 보장도 없고 대출받은 걸지도 모르잖니. 또 지영이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내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들 수 대충 계산해봐도 매출이며 월 수입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도 진짜인 것 같아.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 듣고 네 인생을 베팅할 생각이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오란 얘기다. 확실한 증거를. 알겠어. 그러면은 지영이가 부자인데 이거 안 드러내고 있다는 거. 내가 엄마한테 한번 증명해 볼게. 그러고 나면 결혼 허락해 주는 거지. 그래, 얘가 부자인 거 증명만 되면
며느리로 삼는 것쯤 문제겠니? 다만 애가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뱃속에 능구렁이 하나 기르고 있는 것 같으니 너무 티나게 파헤치지는 말거라. 엄마, 나 1년 동안 안 들키고 지영이 잘 구슬려 왔던 애야. 돈에 관심 없는 척한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한 번도 들킨 적 없어. 나 무력 없다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이라니까. 그래, 잘났다. 어휴, 속이 터져서 정말. 어찌 됐건 엄마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거니까. 가난뱅이년이면 바로 버리고 다 여자로 갈아타. 알겠니?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만간 한번 나랑 이 엄마 식당에 방문해보자. 알겠지? 너 이렇게까지 믿고 있는 거 보니 뭔가 증거가 있기는 한 거니? 증거 있지. 지영이 엄마 식당이 되게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유명한 거 알고 있어? 임대료도 안 나올 정도로 싸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이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지. 건물주 아니고서야 주변에 가난한 대학생들이며 직장인들이며 다 찾아오겠냐고. 이거 공짜로 퍼주듯 장사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가격이 싸게 팔 수가 없는 거거든.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더욱 그럴 거잖아. 네가 보여준 건물 보니까 나름 커 보이는 빌딩에 세놓고 있던데. 그러면 임대료 없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 건물주니까 당연히 임대료 없이 장사하겠지. 하여튼 결혼만 하면 그 건물 다 내 거고 지영이 재산도 다 내 거 될 거니까 엄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잡수셔. 저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엄마가 나눈 대화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여왔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어쩌면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물어본다고 한들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수긍할 게 틀림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는 척 연기를 해서 그것을 확실히 믿게 한다면 남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할지가 정해질 상황이었죠. 얼마 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와 함께 제가 일하는 가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지영이 너 평상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평상시에 이거보다 바쁘다고 했던 건 그냥 과장되게 말했었던 거야. 이 정도가 평상시에 손님인 정도고 요즘에는 불경기라 그런지 사람들이 밖에서 지갑을 잘 안 열려고 그러네. 그러면 여기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거라. 나도 식당 한때 운영할까 생각했었기 때문에 궁금하구나. 네, 어머님 하루에 많이 벌면 100만 원 정도 벌 때도 있어요. 지영아, 그렇게 벌면 너랑 어머님이랑 아버님까지 너무 빠듯하지 않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영철이 네가 식당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 단지 학자금 대출이며 임대료며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빠듯해서 그런 거지. 그래,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구나. 그러면은 여기 건물주가 혹시 누군지는 아니? 나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 네. 어머님 건물주 얼굴 저번에 한 번 본 적 있었거든요. 나중에 계약하고 싶으시면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임대료 문제로 계약했을 때 제가 건물주분한테 1억 원 정도 직접 송금해 드린 일도 있었거든요. 서로 떡 같은 것도 주고받은 적도 있고 제 나름대로는 친분이 있어 잘 알고 있어요. 하다 이제 건물주랑 인맥 자랑질을 하는 거니?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실속이 없니? 고졸이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게 지식을 쌓을 생각을 해야지. 지식도 없으니까 결국 인맥 자랑질이나 하고 그러는 거다. 아니면 돈이라도 많던가. 보아하니 돈 욕심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식당 운영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엄마랑 저랑 돈이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서요. 원래 돈 욕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들이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돈 열심히 벌 생각이나 해라. 아니, 그러든지 말든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엄마, 왜 그래? 일단은 맛있게 먹고 나가서 얘기하자. 지영아, 엄마가 하는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가난한 척을 했더니 표정이 대놓고 썩어 들어가는 예비 시모와는 달리 남자친구 쪽은 그래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연기가 통하지 않은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남자친구가 여전히 좋은 사람인 건데 시모를 설득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었던 건가 고민이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밥을 다 먹고 가게를 나갔고 얼마 되지 않아 예비 시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제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물을 갖다 주었더니 예비 시모는 갑자기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바닥에 컵을 일부러 떨어뜨리더군요.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물을 바닥에 버린 게 아니라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다. 너랑 우리 영철이 결혼하는 거 절대 불가능하고 너나 네 엄마가 오늘 했던 것들을 다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그렇게 알란 뜻이야. 이런 간단한 비유도 모르고 우리 애랑 결혼을 하려고 했니? 아니,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네 엄마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는 게 말이나 되니? 엄마는 바빠서 주방에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어머님, 그건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하시겠어요? 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영철이 내가 어떻게 키운 줄이나 아냐?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내가 걔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막말로 나중에 고위 공무원까지 될 수 있는 애다. 그런 애를 너 같은 거랑 결혼시켜서 발목 잡히게 하라는 소리니? 됐으니까 영철이한테서 꺼지거라. 안 그래도 영철이 역시 너랑 헤어지겠다고 이 엄마랑 다짐했으니까. 넌 그렇게 알고 있고 고졸 소리 안 들으려면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연 끊으란 얘기다.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저랑 헤어지겠다고 확실히 대답을 했다고요? 저는 아직 어떤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저한테 확실히 전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어머님 통해서 전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얘가 또 뭔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나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거는 적당히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너 모욕까지 주고 막말을 했는데도 계속 매달리는 이유가 대체 뭐니? 영철 씨 본심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이렇게 모욕 주신 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모욕 좀 줬다고 억울하니? 억울해하지 말고 가난한 네 부모 탓을 하거라. 식당 운영하면서 쥐꼬리만큼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 네 처지를 탓하라고 이년아. 그래, 제발 결혼해달라고 울고불고 후회하게 해줄게. 네가 무슨 수로? 뭔가 있으면 말해보기나 하거라. 얼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고 있었던 저는 내심 돈이 많다는 것을 밝힐까 생각했었지만 엄마의 조언을 되새기며 이를 참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통보하기도 했죠. 그런데 답변이 없는 남자친구. 얼마 뒤에야 예비 시모가 될 뻔했었던 본인의 엄마와 식당에 재차 방문을 하더군요. 야, 밥이나 갖고 와봐. 그래도 여기가 맛은 좋더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 미안. 아, 이런 거렁뱅이 년을 내가 1년 동안 공들였었다니. 인생 정말 낭비했지 뭐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이런 년 척보기에도 거지라고 했잖아.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그걸 왜 몰라? 이미 지난 일이니까 잔소리 너무 하지 말자. 나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니까.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나를 돈 보고 만나왔었나 보네? 응. 고졸인 너를 그럼 내가 뭘 보고 만나겠냐? 솔직히 내가 좋은 대학 나왔지. 인물 좋지. 대학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백수라는 거 말고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것도 조만간 공무원 합격하면 문제없이 해결될 거고. 대학 다닐 때부터 준비했었던 시험 아냐? 구급만 벌써 4년 넘게 도전 중인데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네? 닥쳐. 고졸인연 주제에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줄이나 알아? 네가 우리 집 사정을 아냐고. 비싼 대학 등록금 내면서 미래 위해서 투자한 나랑 하루 벌어먹고 사는 너랑 같은 줄 아냐고. 비싼 등록금 내고 공무원 시험 도전하는 것도 돈 아깝다. 너랑 네 엄마한테 팔 밥 없으니까 꺼져. 그거라도 안 팔면 가게 망할 텐데 괜찮겠니? 가뜩이나 손님도 없어서 임대료 감당하기도 버거운 처지잖니. 임대료는 무슨. 내가 여기 건물주야 이 미친 것들아. 엄마? 주방에서 언제 나왔어? 듣자 하니 속이 터져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다. 너 그동안 잘 참았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거라. 내가 이것들 영업방해로 쫓아내든지 할 거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건물주? 망상이 많이 심하시네. 현실이 많이 각박하신가 보다. 그럴 줄 알고 내가 여기 핸드폰으로 건물주 이름 적힌 서류도 찍어놨다. 김서방. 아니, 이 쓰레기 같은 백수놈아. 그동안 우리 딸 이해해주고 착한 놈인 것 같아서 결혼도 시켜주고 건물도 언젠가 하나 장만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영철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정말 건물주 맞는 것 같은데?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사실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비뚤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엄마 달래려고 나 연기한 거야. 난 지영이 네가 얼마나 가난하든지 상관없었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 꼭 결혼하고 싶었거든. 거짓말을 할 거면 앞뒤는 맞게 해. 등신아. 네 엄마가 반대하든지 말든지 결혼하겠다고 하던 놈이 갑자기 달래니 많이 비위를 맞출 이유는 또 뭐고? 이런 짐승놈들이랑 더 얘기할 거 없다. 너희들 당장 꺼져. 경찰에 신고해놨으니까. 아니, 사돈 양반. 저희가 좀 실례를 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진즉에 돈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죠. 꺼지라고. 여기 일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 영업방해로 고소당하고 전 재산 토해내기 싫으면 당장 나가. 이 속물들아. 지영아, 나 무릎 꿇었다? 남자 자존심에 무릎 꿇었다는 거 정말 큰 거 알잖아. 아니, 솔직히 너도 나 속여왔으면 용서해줘야지. 나 이렇게 울고 있잖아. 영철아, 남자가 무릎을 꿇다니. 안 된다. 이 엄마가 무릎을 대신 꿇으마. 며느라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라던데.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대답 대신 울며 매달리는 남자친구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엄마 역시도 화를 내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소금을 뿌렸죠. 둘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더군요. 그 뒤 남자친구였던 쓰레기는 가게에 맛이 없니만이 이물질이 나왔다느니 하며 익명의 허위글을 작성하다 들켜서 고소를 당한 현재에는 다시금 울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징역이 생기면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할 수 없다며 매달리고 있지만 저는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어 현재는 변호사를 고용한 상황입니다.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던 모자를 혼내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똑똑하고 교양 있다고 생각하던 시어머니에게 크게 대든 일이 있었습니다.
교양 있는 데다 집 역시도 잘 살고 있어 많이 배운 사람으로 보이던 시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대들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 제 속에 쌓인 앙금을 어떻게 속 시원히 풀게 됐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나 속이 벌써 울렁거려. 어머님 생신 때 나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이제 당신도 나랑 결혼한 지 2년이 다 됐잖아. 그 기간 동안 엄마 계속 봐놓고 아직도 울렁거려 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나 볼 때마다 쪼아대시니까 그러지. 신혼 때도 고졸이라고 나 은근히 무시하시더니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그러신다니까? 엄마가 말은 험하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인 거 알잖아. 당신 은근히 챙겨주려고 할 때도 많고. 왜,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직접 생강차도 다려주셨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마운 분인데 너무 엄해서 힘들어. 이번에 또 나 가게 되면 영어 단어며 이것저것 물어보실 텐데 벌써 걱정된다. 요즘 그래도 집에 토익 단어며 영어 단어장이며 두고 공부 많이 하더만. 당신 정도면 솔직히 고졸이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상식도 풍부한 편이고, 또 엄밀히 따지면 대학 갈 수 있었는데 형편 때문에 안 갔던 거잖아. 그거야 그렇게는 한데 어머님이 이걸 알아주시느냐가 문제지. 어머님 생신이라서 좋은 날이고 나도 좋은데 또 혼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야. 나 은근히 아는 것도 긴장하면 말 실수하고 그런다고. 그건 그렇긴 한데 당신이 했던 건 말실수 아닌 것도 있었지. 유레카라는 단어랑 엑셀런트랑 헷갈리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었어? 원래 알고 있었는데 긴장해서 헷갈린 거라고. 당신까지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은 번듯한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주부로 고졸이었기 때문에 학력으로 인한 콤플렉스가 조금 있었는데요. 남편은 이런 학력의 차이를 굳이 언급하지도 않고 티를 내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제 학력 콤플렉스를 계속 건드리게 만드시고 계속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었죠. 얘 나다. 시어머니. 너 이번 생일 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제법 영어 공부를 한 것 같더구나. 봐라. 누구든지 고생하면 머리에 다 기억되기 마련이고 똑똑해질 수 있다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 가족끼리 건강 프로그램 볼 때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모르는 눈치더구나.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영어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모르니? 바깥 집안 며느리로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 안 주려면 그 정도는 챙겨야지 않겠냐? 에이, 어머님. 저도 그 정도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네가 뭔지 말해보거라. 5초 내로 대답 안 하면 검색해서 나한테 답하는 걸로 알 테니까 빨리 말해야 할 거다. 그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아닌가요? 이것 봐라. 이래서 어설프게 아는 게 사람한테 정말 위험하다는 거다. 아미노산이 여기서 나오기는 왜 나와? 그럼 비타민 아닌가요? 지방이다, 지방. 내가 너 말하는 것마다 근거 없어서 텅텅거리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 제발 상식 책 좀 보면서 평소 책을 좀 보라고 하지 않았니? 뉴스만 봐도 세상에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한테 뉴스 적어도 5개 이상 구독해서 보라고 한 거 실천은 하고 있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건강 신경 써서 밥 차리느라 꼬박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나는 말이다. 무식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냐. 무식이야 뭐가 죄가 있겠니. 그냥 못 배운 것뿐인데 그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지? 못 배웠다는 거 알면서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이요. 그래, 네가 부족한 걸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나도 너한테 뭐라도 더 하나 알려주고 싶고 더 애정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니? 앞으로 너 하는 거 내가 지켜볼 테니까 가끔 시험도 치고 그러자꾸나. 괜찮지? 시험이요? 지금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게 시험 아니었나요? 내가 문제 골라서 너한테 프린트해서 주겠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상식 수준인 선에서 내면서 가끔 고급 지식도 넣을 테니까 달달 외우든지 모르면 물어보든지 해서 숙지하거라. 알겠니? 고졸이라는 걸로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깔아보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도 텅텅이면 얼마나 깔보겠냔 말이다. 어머님은 제가 못 배운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지식의 부족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늘 저를 닥달하셨는데요.
어머님이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많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 한마디를 늘 생각하면서 내뱉어야 했고 행여 내가 틀리지는 않을까 의기소침해지고 있었죠. 그 와중에 시험까지 친다고 하니 저로선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가 시험을 본다고 한 날인 거 조만간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테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을 테니까 긴장하고 있거라. 네, 어머님.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해. 집사람 가뜩이나 바쁜데 엄마 때문에 공부까지 하느라 더 힘들잖아. 막말로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지식을 우겨 넣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거야 네가 지금 번듯한 대학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니까 하는 소리지. 사람들은 고졸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니? 고졸이라고 하면 맞는 말을 해도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의심부터 받는 게 이 세상이야. 집사람도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었던 거야. 엄마는 대학 얼마나 좋은데 나왔다고 이러는 건데? 나는 말이다.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모자란 걸 채워주려는 것뿐이지. 내가 잘난 거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거니?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생각을 해봐라. 아가,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한 거냐? 어머님이 가끔 보실 때마다 알려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시험까지 치면서 혼나고 그러는 건 저도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시험이 힘들다고 하니 앞으로는 시험은 안 치도록 하마. 대신 평상시에 너 볼 때마다 정말로 힘들게 가르칠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엄마, 진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집사람 정도면 어디서 무식하다거나 멍청하단 소리는 안 듣는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거사. 내가 다 우리 며느리를 소중히 여기니까 걱정해서 이러는 거 아냐. 본인이 싫다는데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이러는 건지 엄마가 난 이해가 안 간다. 며느라기가 언제 싫다고 했니? 시험이 싫다고 했지. 평상시에 배우는 건 좋다잖니.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입이 닳도록 말했던 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마. 음식 같은 거 보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가 아는 지식 하나라도 말해보거라. 냉동으로 보관하는 거랑 냉장으로 보관하는 거 구분 지어서 보관해야 해요. 거봐라, 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나오잖니.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실온에서 보관하거나 채소실에서 보관하는 편이 좋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따로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다고 왜 말을 못해?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유식한 척 좀 하면서 유창하게 말을 해보라는 거다. 제가 더 많이 공부할게요, 어머님. 그냥 믿고 저 알아서 하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렇게 약한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더 혹독하게 가르치고 나쁜 말도 좀 해야겠으니 그렇게 알거라. 제 무식을 어떻게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채워야겠다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던 남편과 저였는데요. 처음에 하나하나 좋게 일러주실 때야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혹독해지고 무식하다느니 모자라다느니 하는 말씀을 하시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기로 했었죠. 여보, 나 아무래도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못 볼 것 같아. 어머님은 나 위해서 혼내시고 내가 알아서 공부하길 바란다고 하시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뉴스도 잘 챙겨보게 됐고 나름대로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족할 줄을 모르시니까. 엄마 워낙 팍팍한 사람이잖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해. 당신 잘못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한편으로는 어머님처럼 나도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대학을 나오셔서 그런가? 평소에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똑소리 나시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 똑똑한 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달달 외워서 말하는 것 같던데. 막상 엄마도 질문 받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야 별로 없을걸? 그런가? 그래도 어머님 대학 좋은데 나오셨을 텐데.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아시고. 영어 단어 안다고 해봤자 외국 사람들하고 회화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만 많이 아는 거지. 당신이 나 위로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위로는 안 된다.
나는 어머님에 비해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봐. 나 볼 때마다 멍청하다. 무식이 뚝뚝 흘러내린다. 그렇게 막말까지 하시니 우울증까지 걸릴 판이야. 당신이 그렇게 엄마 말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냐. 사실 엄마 대학 안 나왔거든. 뭐? 어머님이 대학 안 나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내가 어릴 때 이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아빠랑 재혼하기 전에 엄마가 많이 형편이 안 좋아서 공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숙식도 해결하며 지냈었다더라고. 아, 어머님, 아버님이랑 재혼하신 거였구나. 나는 처음 알았네. 그래서? 그 공장 사장 아들이랑 나중에 결혼해서 형편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구박을 많이 받았대. 뭐 실수 하나 할 때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주제에 뭘 아냐면서 트집 잡히고 구박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안 사람들 구박에 전 남편 폭력까지 겪다가 이혼하게 됐다더라. 당신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다 들었어? 이런 얘기 있으면 진작에 말을 좀 해주지. 나도 얼마 전에야 어렴풋이 기억났어. 아마 이모가 나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초등학교 때인가 말해줬었던 것 같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엄마 한 풀어주라고.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가 입단속을 했는지 이모는 모르는 얘기라고 그런 말 한 적 절대로 없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을 정리하자면 어머님이 그러면 나보다 더 학력 콤플렉스가 있으시단 거야? 동병상련이나 다름없는 나는 왜 그렇게 쪼아대신데? 엄마 속이야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도 이거 떠올리고 엄마 치부인 것 같아서 어지간하면 묻고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당신한테 계속 심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아니라고 우기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당신이 뭐 질문을 던져보든지 하고 아님 뭐 대학 증명서라도 뽑아오라고 하면 되지. 하여튼 터뜨릴지 말지는 당신이 정해. 남편의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제게 보이던 그간의 모습이 다 납득이 갔는데요. 건강을 걱정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실 정도로 따뜻한 모습이 있으신 분인데도 유독 학력이나 지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리빨 같은 면을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지간하면 터뜨리지 않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심지어 아버님의 생신날에도 저를 보며 눈치를 주시다가 카톡으로 못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도 못 나온 게 어디 겸상하려 들어. 너 멍청함이 풍년이라 식구들한테까지 옮을 것 같으니 저기 구석 가서 혼자 처먹거라. 어머님, 차라리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할 게 아니라. 이러니까 사람이 배워야 한다는 거다. 그래도 민우 애비 태어난 날인데 분위기를 망치기라도 하라는 말이니? 참아서 좋게 말을 해주면 알아서 자리를 비키든지 해야지.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너한테 퀴즈 낸 것들 죄다 망쳐놓고 무슨 염치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냐 말이다. 나 같았으면 틀린 거 분해서라도 혼자 공부를 했을 텐데. 어머님도 그럼 저랑 같이 가셔야겠는데요? 어머님 초졸이시잖아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초졸이라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디? 이모님한테 들은 거 남편이 다 기억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소 하시던 말 생각하면 고졸인 저보다 학력 딸리시니까 혼자 가시든지 저랑 같이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초졸은 무슨? 나 그 뒤로 공부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다 했다. 남편이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어머님 대학 가신다거나 졸업했다거나 하는 말 못 들었다던데요? 대학 가셨으면 대학 증명서도 있으시겠네요? 어느 대학 나오셨는데요? 내가 요즘 기억력이 좋지 않아 놔서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대학을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걸 기억하겠니? 3대 영양소며 비타민 종류까지 달달 외우시는 분이 대학 이름이 기억 안 나신다고요? 어머님, 설마 평상시에 보이시는 똑똑한 모습도 그냥 외운 거 읊으시는 거 맞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를 평가질이냐. 나는 지식을 아예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말이 술술 나오는 거다. 그럼 토마토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5초 내로 대답해 보세요. 그야 당연히 냉장 보관이지. 안 그러면 상하잖니. 아니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 속 세포막 손상으로 수분도 빼앗기고 숙성 과정에도 방해받거든요. 초졸이라 그러신지 제대로 아는 게 없으시네요. 너 정말 나랑 앞으로 안 보겠다는 거냐? 그래, 나 초졸이다. 초졸인 시어머니를 이렇게 놀리니 기분이 풀리니?
응? 어머님이 이제까지 저 핍박하신 거 생각해 보세요. 무식이 줄줄 흐른다든가 모자라니까 낳을 애도 걱정이라든가 오죽 막말하셨어야죠. 이제까지 저한테 하신 말 다 돌이켜 보시라고요. 나는 너한테 충분히 잘해주려고 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 저도 제가 틀렸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렇게 어머님의 학력과 관련된 진실을 폭로하고 속은 후련해졌으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너한테 모진 말을 한둘 한 게 아니구나. 노망이 들었나 뭐에 시기라도 한 것처럼 막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기는 한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씀하셔서. 내가 돌이켜보니 너한테서 내 모자라고 움츠러들던 시절을 보고 있었던 것 같더구나. 지금 민우 애비랑 재혼하기 전에 공장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못 배웠다. 무시당하고 매 맞으면서 살았던 세월이 너무 모질다 보니 너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너를 혼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는걸요. 아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인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법인데 그 기본을 내가 잊어버리고 착한 너를 쪼아댔었던 거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서 그런다. 앞으로 내가 바로 바뀌겠다고 약속하마. 네가 초졸이라고 놀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바로는 쉽지 않겠지만 서로 잊고 다시 사이좋던 시절로 돌아가기로 해요. 저 어머님이 모질게 저 질책하면서도 잘 챙겨주시던 거 늘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고맙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를 시험하거나 모자란 지식을 채우려 들지도 않으시고 전에 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그간 받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제게 잘해주려고 하시고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이시니 앞으로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